멀고도 먼 갯마을. 갯내나는 바다에서, 대목을 앞둔 시장통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어머니의 삶과 마주한다. 나무 등걸처럼 손이 굽도록 고단한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 저 멀리 남쪽 끝 마을에는 어머니의 품처럼 넓고 깊은 바다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삶이 한겨울 풍경의 한 조각이 됐다. 서울 광화문에서 곧장 뻗어내려가 마침내 다다른 반도의 가장 남쪽 끝, 한반도의 정남진, 전라남도 장흥이 그곳이다. 남쪽 바다에 겨울 찬바람이 온통 들어찬 요즘, 바다는 때 아닌 대나무 밭이 됐다. 갯마을에선 계절에 따라 바다 농사를 달리야 한다. 겨울바다는 얼핏 황량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찬바람을 맞은 매생이가 한창 자라는 중이다. 어한기를 맞아 잠시 숨죽었던 포구는 매생이 농사 덕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바다 사람들은 자연의 시간에 자신의 삶의 시간을 맞춘다. 매생이를 거두려면 물때를 잘 맞춰야 한다.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수작업이다. 문농사를 거의 짓지 않는 이 마을에선 겨울 한철 매생이 농사로 1년 살림을 한다. 그러니 이맘때 이 마을 안악들은 허리 한번 펼 겨를이 없다. 물이 나가야 그제야 쉬는 시간이 돌아온다. 매생이를 많이 하는 장흥에서도 이곳 내저리 매생이는 알아주는 상품이다. 갯벌과 가까운 곳에 매생이 발을 들여 뻘에서 나는 영양분까지 품은 데다가 물이 빠진 뒤 일광욕을 하며 초록빛을 더한다. 이 과정에서 매생이는 끈기가 생겨 차지게 된다. 시장에선 내저리 산을 찰 매생이라 부르며 값을 더 쳐준다. 그러니 겨울 매생이는 어머니의 주머니를 불리는 효자 중의 효자다. 매생이는 걷어들인 뒤에도 일이 많다. 그리고 그 일은 모두 안악들의 몫이다. 30여 년 전만 해도 긴발에 엉겨붙는 매생이는 저녁마다 촛불을 켜놓고 일일이 뜯어내야 했던 성가신 존재였다. 그런 매생이가 건강식품으로 대접받기 시작하며 지금은 김보다 더 값이 나가는 귀하신 몸이 됐다. 여기 이렇게 높이 해놨는데 다 매생이가 없어졌어. 좀 망했네. 그때 당시는 망했지. 매생이는 안 알아주고 그러지. 김바래가 매생이 붙이면 안 알아줬어, 옛날에는. 어머니는 그렇게 겨우내 찬물에서 손을 빼지 못한 채 매생이와 씨름해 가며 자식들을 키웠다. 남도 끝 바닷가에선 겨울의 풍경 속에 어머니의 고된 삶이 녹아든다.
곱게 손질한 매생이는 겨울 장터에서 절찬리에 판매되는 인기 상품이다. 옛 명맥을 이어온 크고 작은 장터가 관광지로 이름이 난 장흥. 번화한 장터를 구경 삼아 찾고 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이곳 오일장은 관광객들보다 내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다. 이거 1,500원. 따끈따끈해. 김 모락모락하잖아요. 따끈따끈. 설 대목에 장터가 온통 술렁인다. 근방의 어머니들이 모두 장터에 모인 듯 시장통이 북새통이다. 대덕장, 대덕 오일장. 장날이라 만할지 알지? 추석 여설도론디. 설을 앞둔 요즘 예나 지금이나 물품 목록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굉장히 컸어요. 우리 대구면에서 왔는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태자리라서 많이 이렇게 컸는데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어머니들은 시장 바닥에서 세월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반평생을 보냈다. 시골 마을 장터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풍경들도 많다. 대목을 앞두고 엿을 찾는 이들이 늘은 것도 옛 설 풍경이나 같다. 그런 데는 없어. 옆핀 엿이 없어, 설군 데는. 없는 게 사고 가면 콩 가르쳐서 딱 쪼개놔두고 이런 가래 같은 거 안 먹고 요거 먹으면 좋지. 50년 전 고운 새댁은 시장에서 엿을 팔며 할머니가 됐다. 어머니 이거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만들었어요. 이틀 2일 만들어야 이거 나오지. 지단에 안 나와요. 이틀 만에 휘쳤다가 또 데렸다가 하기에 3일 걸려요. 3일. 방이 오셨어? 여쭸어? 어머니는 오일장에 자신의 시간을 맞춰 살아왔다. 엿 만들 재료를 구해 사흘 내리 엿을 만들고 다시 장을 찾아 자리를 지킬 것이다. 먹을 게 지천으로 널린 요즘이야 엿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만 군것질거리가 귀한 옛 시절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은 명절을 앞두고 손수 엿을 고아가며 가족들의 입을 달랬다. 요거 보고 시켜라고. 요거 보고 엿국이라고 그래. 남들이야 한 해에 서너 차례 명절 맞이로 엿을 만드는 달. 어머니는 일상으로 엿을 만들어 살림을 살고 자식을 키웠다. 연물이 가마솥에 눌어붙으면 엿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엿을 만들 때는 불 앞을 떠날 수가 없다. 명절 및 찾는 손님이 더 늘었으니 어머니의 일도 평소보다 더 고되다. 시집 온 첫 해부터 가마솥 앞에 앉아 엿을 만들었다는 어머니. 일은 어느새 집안의 생업이 됐고 어머니는 50년이 넘도록 엿 만드는 일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밤새 가마솥 앞에서 불과 씨름하며 어머니의 고단한 밤이 깊어간다. 나가는 것 어디냐 너를 잊은 부모님 너를 찾아온단다 서에 가도 너가 없고 동에 가
하도 너가 없으니 상천에다 정을 붙여 엄마 생각이 졌느냐. 펄펄 끓었던 엿기름이 졸아들면 갈색빛이 도는 갱엿이 된다. 시간이 지나 내다 팔 정도로 엿이 굳으면 어머니는 새벽 어둠을 가르고 느린 걸음을 옮긴다. 그렇게 어머니는 이른 새벽 동구 밖에 한 풍경이 됐다. 바다와 산이 고르게 자리 잡은 남도의 땅 장흥.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천관산도 이곳 장흥에 자리 잡고 있다.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 사람 손이 닿은 돌탑이 풍경을 이루었다. 30년 전 숲속 사찰에 큰 불이 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돌을 날랐고 그 돌로 탑을 쌓고 새 절을 지었다. 그래서 산 위의 절은 여느 사찰과는 다른 모양새다. 산 정상에 이르면 여행자는 물이 지어선 돌더미와 만난다. 마치 사람이 세운 듯 정교한 이 돌탑은 부처님의 사리가 담겼다는 전설의 진신사리탑이다. 온 산에 널린 돌무리가 불가의 석탑과 다름이 없다는 천관산. 산속 사찰의 스님은 너른 산을 도량으로 삼고 자연 속에서 공력을 기르는 중이다. 이런 산이 어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모기도 없지요. 그리고 양명하죠. 또 남해 바다가 앞에 확 튀어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천관산 정상에 오르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돌무리 천지다. 옛사람들은 그 모양이 마치 천자의 면류관 같다 해서 산의 이름을 천관이라 붙였다. 어떤 이들은 천관산에 있었던 89개의 암자가 사라지고 석탑과 터전이 흔적으로 남아 산에 돌이 많아졌다고도 한다. 겨울의 초입까지도 억새가 하나 가득했던 정상은 이제 눈밭으로 변했지만 명산을 찾아오는 여행자들은 찬바람에도 산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막 1년에 한 뭐 주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그때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사시사철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새롭게 느껴지고 올라오면 또 올라오고 싶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산을 오가는 이들은 시간에 따라 사라지고 변했지만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천관산 정상의 풍경은 오래도록 그 모습 그대로다. 갯내나는 바닷가의 풍경도 그리 변치 않았다. 물때에 맞춰 시간을 살아온 갯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양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가 그랬듯이 바닷가 마을의 안악들은 여전히 바다에 기대어 살아간다.
찬바람 부는 겨울.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양도 세월을 이었다. 요거 재미지. 재미지. 일한 재미고 돈 번 재미고 손님애들 또 준 재미고 또 아들네들 딸내들 오면 또 그런 거 따서 갖고 가고 주기도 하고 재미게 이거. 저 먼 남쪽 끝 바닷가 마을에는 고단한 삶마저도 재미라 말하는 어머니들이 살고 있다. 외지인들의 발길마저 뜸했던 바닷가의 작은 마을은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등장하며 장흥의 관광 명소에 그 이름을 올렸다. 영화 축제는 노모의 장례를 치르는 40대 작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낸 이청준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영화는 실제 마을 이장님 집을 빌려 촬영했다. 영화의 세트로 쓰기 위해 지었던 별채는 후에도 그대로 남아 문학 여행길에 오른 문학도들의 발길을 잡는다. 장흥 앞바다의 풍경은 작가의 글 속에서 더 빛이 났다. 거의 아마 그 이청준 작가의 장편 중단편 거의 100여 편에 가까운 소설 속에가 내가 듣기로는 60~70%는 장흥을 배경으로 또 장흥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고향에 대한 애정, 또 특히 가족 중에서 노모에 대한 애정이 녹아들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작가의 고향은 그의 소설의 배경이 됐고 고스란히 영화의 한 장면이 됐다. 뒷산이 마치 학이 날아오르는 것 같은 모양이라 해서 선악동이라 이름 지어진 마을. 영화계의 노 감독은 자신의 100번째 영화를 제작하며 작가의 소설 선악동 나그네를 택했고 소설은 천년학이란 제목으로 영화가 됐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며 마을은 온전히 영화의 한 세트가 됐고 영화 속의 장소는 그렇게 바닷가의 한 풍경으로 남아 여행객을 만난다. 마을의 뒷산 너머로 푸른 남해 바다가 아득히 이어지고 북으로는 수많은 산들이 겹겹이 쌓인 땅 장흥. 바닷바람과 산바람은 이 땅에 차나무를 키웠다. 옛사람들에겐 차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 바로 여기 장흥이었다. 요즘이야 녹차의 고장이 이웃한 보성이라 하지만 천년 전 남쪽의 끝마을엔 푸른 녹차가 익어갔다. 지금도 그곳엔 차 고장의 명맥이 남아있다. 대를 이어온 장흥의 전통차는 익히 아는 차와는 조금은 다르다. 아이 주먹만한 둥근 쑥떡 모양이다. 차는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화롯불에 은근히 구워야 먹을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양이 떡처럼 생겼다 해서 떡차라 불렀고 푸른 이끼처럼 생겼다 해서 오랜 문헌에는 청태전이라 기록됐다.
그 옛날 이 마을 선비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한 녹차를 시루에 쪄내 떡을 만들듯 차를 빚곤 했다. 선비의 집 처마에는 청태전을 내다 걸어 자연에서 숙성시켰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사랑채 화롯불에 노릇하게 구워낸 뒤 차맛을 즐겼다. 재료는 녹차이나 차의 모양도 색도 여느 녹차와는 다르다. 유난히 붉은 빛이 많이 도는 옛 차는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진짜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잘 내렸구만. 차의 쓰임새도 모양만큼이나 다르다. 우리 장분들은 전에 이렇게 감기 몸살을 났을 때는 우리 청태전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마셨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감기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 마셔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청태전은 우리나라에는 드문 발효차다. 마치 중국의 보이차처럼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세월을 덧입어야 차가 된다. 적어도 8달은 지나야 제맛이 든다. 옛 사람들에게 청태전은 그냥 차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항상 우리가 출타를 하면은 물 갈아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그때 항상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이 어디 과거 시험이라든가 객지에 떠날 때 이 청태전을 항상 몸에 지니게끔 이렇게 버침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저 흰 눈밖에 볼 것이 없었던 장흥의 산마을에 얼마 전부터 새로운 풍경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문 산동네에 기와를 얹은 한옥이 줄을 지어 들어서며 쇠락해 가던 마을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아파트가 흔한 요즘에는 보기 드문 한옥촌, 이른바 슬로우시티 마을이다. 느린 걸음으로 살았던 옛 사람들처럼 살겠다며 산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엔 요즘 산촌에선 보기 드문 젊은이들도 찾아볼 수 있다. 도시 젊은이들은 손수 나무를 구하고 장작을 패며 겨울을 준비했고 그렇게 산골 마을에 새로운 풍경이 됐다. 아, 따뜻하니까 좋네. 좋지. 가끔 도시에 이렇게 나가서 지내다 보면은 저는 시끄럽더라고요. 저녁 10시, 11시가 돼도 이게 잠잘 시간인지 시끄럽고 밤인지 낮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조용하고 그런 게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오빠 그만 넣어. 도시의 바쁜 삶에서 잠시 벗어난 여행자처럼 마을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쁜 시간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산골 마을에 들어온 아들 내외는 자연스레 어머니와 함께 있는 풍경을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들의 꿈은 현실이 됐다. 어머니와 함께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밥상에 오를 먹을거리를 제 손으로 거두었다. 어머님이 이거 담을 때 너무 좋으니까.
오늘 상에 오른 것들은 대부분 손수 심고 기른 것들이다. 가족은 그렇게 장흥의 새 풍경으로 편입됐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은 이렇게 모시려고 사정사정해서 왔어요. 깊고 넓은 어미 품속 같은 바다와 그 바다의 길에 사는 갯마을은 고된 어머니의 삶이 녹아있다. 저 먼 남쪽 끝마을은 힘겨운 시간을 홀로 이겨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낸 어머니가 살고 있다. 어머니의 주름처럼 골 깊은 산이 있고 멀리 대처로 떠난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나깨나 자식을 먼저 생각했던 어머니. 저 먼 남쪽 끝 바다 풍경은 저마다 그리운 어머니가 풍경으로 남아있다.